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곽정근의 의중 진술과 관련한 것입니다. 곽정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잡아라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곽정근이 지금까지 진술한 것이 거의 앞뒤가 오락가락하고 전혀 사실상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제 윤곽근 변호사 그리고 송진호 변호사 그리고 배희철 변호사가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쭉쭉 이제까지 있었던 곽정근의 진술의 문제점과 지금까지의 지금 재판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먼저 윤곽근 변호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송진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체 관계가 빨리 파악이 되고 금년 중에 재판을 종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증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곽정근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과 접점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곽정근 증인의 증언이라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다. 는 것이 드러났고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이 밤 12시 31분인데 이미 30분에 이상현이 대대장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지시는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은 그 이상현 여단장이 1대 대장이나 2대 대장에 내렸던 지시는 대통령과 관련이 없고 곽정근이 지시를 내렸든 어떤 이상현 여단장이 지시를 내렸든 자체적으로 내려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의 전화와 연결해서 그 이후에 707 특임단장이나 139 여단장들과 통화한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해왔고 공소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설명을 드리면 22시 밤 10시 17분경에 국방부 장관이 곽정근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곽정근 사령관이 밤 10시 20분부터 27분 사이에 707 특임단장과 1공수, 3공수, 9공수 여단장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증거 어디에도 22시 17분경에 곽정근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과 맞지 않는 증언들이 그동안 무수히 이루어졌고 이런 증언을 토대로 헌법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에서 얼마나 이게 증거조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 결정이었는지 또 연장판사에서 보면 그 증거조사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이제 그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실제 CCTV 영상을 보면 서류를 놓고 서류를 배포하고 서류를 놓고 토의하는 과정들 국무회의의 모습이 갖춰진 이런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곽정근 사령관의 어떤 증언을 보면 아까 결정적으로 두 가지는 객관적 팩트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 헌법재판소에서 증언, 오늘의 증언 이게 계속 번복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진술이 없던 부분들이 새로운 진술들이 계속 속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실체 관계가 빨리 파악이 되고 금년 중에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증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통화 기록이 나오질 않았어요. 네,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정확한 시간이 나왔습니다.
오상배가 대통령이 통화 횟수가 4번이고 이민수는 2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과 2번의 통화했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몇 시에 통화가 있었다라는 걸 대략 이제 짐작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 정확한 통화 시간이 나오다 보니까 오상배가 얘기했던 4번의 통화 시간이 전혀 맞지 않아요.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이민수가 얘기했던 통화 시간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통화, 두 번째 통화, 세 번째 통화, 네 번째 통화할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 상황에서 얘기할 내용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상배나 이민수는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통화를 대통령의 통화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밝힐 것이고요. 이진우 지시를 받아서 특전사 소속의 1공수여단장 이상현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 체계상 맞지도 않는 내용이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면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전화도 받기 전에 공수 특전대원들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전파가 됐는데 그거를 네. 보면은 대통령 지시를 받기도 전에 곽종근, 그 밑에 이상현, 그리고 공수여단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들이 곽종근이 지시를 한 걸로 보이죠. 아니면 이상현이 지시를 했든지 그래가지고 끌어내라고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윤곽근 변호사하고 송진호 변호사의 얘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각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각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진술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아무래도 그때 이제 계엄이 가고 그러니까 뭐 지금 국회로 진입을 했는데 의원들이 모이니까 끌어내라,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그랬을 수가 있죠. 그래 놓고 나서는 그거를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뭐 끌어내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국무회의도 분명히 그때 있었는데, 국무회의를 했는데 CCTV도 있었는데,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것도 조사 안 하고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하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끌어내라고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 그걸 인정하고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았냐. 근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증거조사를 너무나 졸속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가 말이죠, 이 형사재판이 걸리면 이 헌법재판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헌법재판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말이죠, 형사재판을 하기도 전에 그냥 헌법재판을 빨리빨리 졸속으로 열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킨 거죠. 근데 이 형사재판을 다 해보면 이와 같이 증거조사를 갖다가 정확히 명확히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끌어내라고 했는지, 그리고 또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했는지, 이게 윤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국무회의가 명백히 있었잖아요. 근데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죠. 그 다음에 지금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죠, 윤 대통령은. 근데 그렇게 판단했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이죠, 헌법재판은 졸속재판이었고, 그리고 정치재판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무법재판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리기 위한 표적재판이었고, 따라서 이거는 재심사유가 된다는 거죠. 여기 형사재판이 끝나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재심사유가 됩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이 되고 그리고 무죄가 나오면 이거는 재심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원래 근데 이제 그 헌법재판에 재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거짓 진술에 의해서 또는 거짓 증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상식적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형사법의 대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재심이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 윤곽근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아가지고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곽종근의 진술이라든지 지금 나왔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그 진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이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저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을 했다는 자체가 이것이 불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윤 대통령은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사실은 파면은 잘못된 거죠.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